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가 127페이지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요. 여기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네, 그죠? 33회 때 물어봤네. 예. 그리고 앞에서 했던 그 중개사무소 설치했죠? 설치랑 이전이랑 같이 합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표로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의 말은 사무소를 옮기겠다는 얘기네, 그죠?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어떤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내가 뭐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시기도 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이전하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근데 하는 방법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게 있어요.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여기 남구에 있다가 남구로 가는 거예요. 남구에 있다가 남구로 간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다 이 말은요. 남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어디로 가겠죠. 남구 이외로 간다 이 말이야. 남구 이외의 시군구로 간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신고 기한이겠네.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하니까 똑같습니다. 이전을 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이것도 여러분들 항상 그냥 10일 이내 하지 말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산일을 항상 붙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사고 신고라 이 말이고요. 신고의 관청 이거 물어보죠. 자, 남구에서 남구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구청에 가야 돼요. 남구청 가야 돼요. 남구청을 뭐라 부릅니까? 남구청을 그냥 등록관청 이래 불러요. 등록관청. 자, 관할 외로 이전한다는 얘기죠. 남구에서 북구로 간다 그 말이지. 그러면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남구에서 북구로 간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북구청이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 대답이 북구청 가야 되죠. 북구청을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이전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등록관청 해서 이전 후 등록관청 이래 부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인데 우리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다고? 해운대구에 있고 분사무소를 여기 남구에서 북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운대, 남구, 북구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 해운대구로 가야 돼요. 그럼 해운대구로 뭐라 부릅니까? 해운대구청을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래 부른다고.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신고할 때 그냥 가는 건 아니죠.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신고 시 첨부 서류로서 사무소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 여기에다가 플러스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무소를 이전하면 무조건 뭐가 바뀌어요? 소재지가 바뀌지. 101호에서 102호로 가도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 소재지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등록증에 나와 있죠. 등록증 원본 가져갑니까? 사본 가져갑니까? 원본. 자신 있게 하세요. 원본. 원본 그럼 뭐 사본. 원본을 바꿔야죠. 그렇죠? 원본. 원본을 바꿔야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뭐라 부릅니까? 신고 확인서를 했잖아요, 아까. 신고 확인서 원본.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가져가야 된다. 뭘 가져갑니까? 사무소를 옮겼잖아. 그러면 확보했겠죠? 그럼 사무소 확보 서류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 건축물 디자인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 지연 사유서. 요거 우리 시험 물어봤어요. 기재가 지연된다면 기재 지연 사유서 제출해야 됩니다. 기재 지연 사유서.
그럼 기재지연 사유서가 지금 다 나왔어. 세 군데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니까 원칙적으로 등록증을 다시 주겠죠. 등록증 재교부예요. 분사무소는요, 신고 확인서 재교부가 되겠네. 자,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각 상황별로 이렇게 특징이 있어. 가날 내로 이전한다 그러면 등록증에 안 바뀌는 거 있어요. 가날 내로 이전하면 뭘 안 바뀝니까? 등록증에 무조건 안 바뀌는 게, 가날 내로 이전한다면 남구에서 남구로 가잖아. 그러면 등록증에 뭐가 안 바뀌어? 밑에 직인이 안 바뀌어요. 남구청이 안 바뀌어요. 도장이 안 바뀐다는 얘기야. 거기 그러면 예, 주소만 바꿔요. 주소만 변경사항, 소재만 바꿔요. 변경사항을 그 등록증 그대로 안에 기재를 해. 기재하고 그 등록증 그대로 교부가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는 원칙은 요거예요. 근데 가날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된 사무소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주된 사무소는 바뀌어 안 바뀌어? 주된 사무소는 안 바뀌죠. 해운대 구청 그대로잖아.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분사무소가 남구에서 남구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분사무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거죠. 그러면 변경사항 똑같이 기재해서 신고 확인서 그대로 교부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니까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이전 전 남구 및 이전 후 북구 모르죠. 이사했는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하래요. 누가? 주된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해운대 구청이 이렇게 이전 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해운대 구청만 알죠? 주된 사무소만. 해운대 구청장이 여기 울산 남구하고 울산 북구청장에다가 통보한다고. 이전했고, 이전 왔고, 이런 식으로.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자, 이전 후 반대는 어디입니까? 이전 후 반대는 이전 전. 그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종전이에요. 자,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았는데 이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그래서 종전 등록관청한테 관련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서를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송부서류, 송부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송부서류. 송부서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고요. 들어봤죠? 이거 저번 주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이거를 송부해 줘야 됩니다. 이거 등록대장. 두 번째가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자, 세 번째는요. 최근 몇 년간? 1년간의 행정처분.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하고요. 및 지금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절차가 진행 중 서류. 그러니까 1년간 받은 행정처분하고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 서류 다 넘어가요. 이전 후 등록관청한테.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나오죠. 이전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의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한다. 종전 등록관청이 행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거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이전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제재가 어떻게 됩니까? 제재가? 이계 손자반 할 때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 과태료예요. 자, 이전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되겠죠? 밑줄 한번 꺼볼게요. 127페이지 사무소 이전. 일단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할구역 안이죠. 이 관할 내란 뜻이겠지. 마찬가지 사후 신고로서 두 번째 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밑줄을 끄면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읽으셔야 돼. 자, 첨부 서류 나오죠, 그죠? 이전 신고서에다가 사무소 확보 서류 있죠. 그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 지연 사유서에다가 등록증이 필요하겠지. 자, 등록증 재교부 및 변경 교부. 여기 이제 조치 사항인데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죠. 자, 그때 등록증 재교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보니까 기존 등록증 변경 교부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로 하니까 관할구역 안 동일한 관할구역이죠. 그런 경우에는 등록증 변경 교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뒤에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이 관할 외입니까? 관할 외란 뜻이겠죠. 사후 신고 똑같습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세 번째 줄 이전 후 등록관청. 구분서로 똑같네. 그죠? 이전 신고서에다가 사무삭보 서류에다가 기재지연 사유서에다가 등록증. 자, 이건 무조건 재교부예요. 조치사항으로서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다. 왜? 등록관청이 바뀌었잖아, 지금. 직인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재교부. 양가로 4번 가보세요. 자, 등록관청 상호간의 서류 성부 나오죠. 여기는 서류 성부도 있죠. 서류 성부. 왜?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자, 밑줄 꺼볼게요. 첫 번째 줄 끝에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호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줘야 된다. 그때 송부 서류가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두 번째가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지금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진행 중 서류. 절차 진행 중 서류.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나오죠. 밑에 행정처분 승계라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의 행정처분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오른쪽에요. 위반시 제재가 나왔네. 100만 원 이하 가태 중에서 얼마라고? 30만 원. 자, 넘어가 볼게요. 네, 분사무소가 나왔습니다.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쭉 나와 있는데, 박스 안에요. 일단 책임자는 공유중개사. 먼저 나왔죠? 책임자는 공유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시군구 안에 두 개, 세 개 둘 수 없다. 이 뜻이죠. 동그라미 4번. 주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죠. 나머지 시군구별로 설치 가능하다 이 말이겠지. 주된 사무소에는 설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박스 밑에 주의. 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여기 특수법인이죠. 농협, 자산관리공사, 산림조합 이런데 이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 갖출 필요 없다. 책임자가 공유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오른쪽에. 설치 신고를 하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줄.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맞죠?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첨부서류. 자, 설치 신고서에다가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하고요. 중요한 거 보증 설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증 설정 증명서류. 설치 신고할 때 바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죠.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사무소 확보 서류는 무조건 건축물장의 기재가 지연된다면 기재지연 사유서 첨부해야 됩니다. 밑에 나오죠. 기재지연 사유서. 자, 밑에 첨부할 필요 없는 걸 적어놨네. 동그라미 2번. 자격증입니까? 예, 두 번째 줄.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책임자 자격 확인 요청한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법인 등기상 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다.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서류. 자, 밑에 신고 확인서 교부 통보 조치사항이죠. 자, 첫 번째 줄에 적합하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처리기간이 7일, 이거는 서식상의 처리기간이에요. 7일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다음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다가 통보, 이 말이에요. 순서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고 오른쪽에 133페이지 분사무소 이전이네. 마찬가지 며칠입니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자, 어디로 가서 신고합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이라는 사실이죠. 자, 서류 보세요. 이전 신고서에다가 사무확보 서류에다가 기재지연 사유서에다가 설치 신고 확인서겠죠. 자, 이거 재교부라고 적혀놨는 재교부, 신고 확인 재교부가 원칙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다만 분사무소를 분사무소 동일 관할 구역, 그죠? 동일 지역 내에서 이전한다 이 말이겠네, 그죠?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변경 교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분사무소 관할이 안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등록관청 통보, 이거는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기 때문에 자,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이전 전 및 이전 후 등록관청은 모르죠. 그래서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 표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자,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이건 안 됐고 밑에 내려가서 공동사무소 나오죠. 134페이지 공동사무소. 자, 원칙 개업은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개설 등록 나오죠. 또는 개설 등록할 때 또는 그 밑에 사무소를 그 옆에 사무소를 이전할 때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할 때 자, 뭘 첨부하래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업의 승낙서. 자, 다른 기업의 승낙서예요.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가 임대인의 승낙서 아닙니다. 건물주의 승낙서 아니겠죠. 다른 기업의 승낙서 첨부. 밑으로 내려가서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그 뜻이에요. 누구한테는 업무 정지 중인 기업한테 공동사용 제한한다. 박스 들어있어요. 박스. 동그라미 1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밑줄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은 그 옆에 다른 기업하고 공동으로 사무소 사용하기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승낙서를 써주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다만 그 밑에 줄에 업무정지, 그러니까 영업정지 같은 말이죠.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사용 중인 다른 기업은 제외하겠다.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 중인 기업이 그 옆에 다른 기업하고 사무소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하는 방법은 안 된다 이 말이겠지. 단독으로 구해서 가라고.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세요. 136페이지에 구성 운영 해가지고 종별 무제한, 종별 관계 없죠. 종별 관계 없고 수도 제한 없고 면적 제한 없고 별다른 신고 의무 없고 모든 법률 관계, 업무 관계 다 개별이다. 그래서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이다. 볼 거 없어. 그냥 다 그냥 전부 개별이에요. 사무소만 딱 같이 쓰자는 거지. 넘어가시면 되고. 제4절 인장 등록이다. 인장도 한 문제 나옵니까? 한 문제 나오네. 자, 인장 한번 적어볼게요. 인장. 자, 인장은요,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래 거래계약서나 아니면 확인설명서에 책임지겠다고 찍는 도장이에요. 도장이죠. 도장을 인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네, 인장. 그럼 도장이 많이 찍히는 사무소가 잘 되는 사무소입니까? 네. 그렇죠. 거래계약서 많이 작성되니까 잘 되는 사무소겠지. 그러면 인장은 항상 어떤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 촉촉한 상태.
항상 찍을 수 있게끔 언제든지 촉촉한 상태 되겠죠? 인장이 마르면 어떻게 돼? 문 닫아야 돼요. 인장이 마르는 순간 바로 문을 닫자. 인장은 중요한 거 하나, 첫 번째 중요한 거, 인장은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인장 뭐라고? 등록. 적어놔도 신고. 희한해요. 왜 그럴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촉촉한 걸 끝났어 이미. 인장은 뭐라고?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웬만하면 다 신고였거든. 신고 많이 하다 보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무슨 신고, 휴폐업도 신고, 무슨 신고, 분서문 설치 신고. 그러니까 다 신고라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셔야 돼. 인장 신고해야 한다고는 무조건 틀렸어요. 인장 신고하는 게 아니거든. 인장은 등록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하고. 자, 인장의 등록의 주체가 있어요. 주체. 의무자, 등록 의무자로 볼 수 있겠지. 등록 의무자. 누구냐 하니까 개업하고 소속인데 이 두 사람은 완벽한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완벽한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자격증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칙 때문에 안 되고. 부칙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약서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게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계약서 쓸 수 있다. 이러면서 뭐 화를 낼 필요는 없고 일단 중개 업무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 계약서 쓴다는 말이 일단은 중개 업무 가능하다. 무서워서 수업을 못 하겠네. 자, 개업하고 소속이 완벽의 공통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할 때 중개 행위에 사용을 할 인장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인장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뭐 인장 때문에 또 사업이 안 되나 싶어가지고 인장 확 바꾸고 막. 인장 변경했으면 변경 등록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변경 등록 안 했으면 등록 안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거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개업하고 소속이.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 있다 없다? 중개보조원. 인장 등록 의무 없어요. 인장 등록 의무 없죠. 인장은 도장은 팔 수 있습니까? 이거 팔 수 있죠. 뭐 자격증도 없다고 도장도 못 파나. 여러분들 보조원이 여러분들한테 만약 여러분 소장님이잖아요. 그러면 도장 좀 파주세요. 그럼 파주세요. 도장. 소속감을 좀 느끼고 그죠? 자기도 이렇게 같이 일원으로서 이제 소속된 직원으로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장을 파주세요. 도장 안 파주면 다음날부터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래 계약서에다가 중개보조원이 도장을 찍고 싶다. 자, 나도 좀 찍으면 안 되겠냐. 그럼 찍어도 됩니까? 도장을? 거래 계약서에? 찍어도 된다는 얘기지. 찍어도. 중개보조원이 뭐 같이 책임지겠다는데 뭐 무슨 그죠? 책임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일단은 찍어도 되는 이유는 우리 법에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규정 자체가. 그래서 일단 중개보조원이 도장을 찍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등록의 시기래. 등록 의무자가 누구라고? 등록 의무자가 개업 및 소속. 자, 개업 및 소속이 등록 의무자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등록해야 됩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원칙이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모른다고 했죠. 그냥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요 함께 할 수 있다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 함께 할 수 있냐 하니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보통 인장 등록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언제 함께 할 수 있다?
고용인 신고할 때, 우리 고용인 신고할 때 고용인 신고 시 함께 할 수 있다. 예외예요. 그래서 원칙하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인장 등록은 반드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 되겠죠. 반드시가 빼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거 기억하시고. 자, 인장에 대해서 변경. 인장 변경했으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 또 항상 기산일을 같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7일 이내 하지 말고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자, 그래서 인장을 등록을 안 했죠.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야 인장 사용했죠. 변경 등록 안 했죠. 네, 다 똑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개업은 업무정지 3월이고 소속은 자격정지 3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인장의 등록 방법하고 절차인데 여기서 이제 주체에 따라서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개업 중에서 개인인 개업이다. 개인인 개업이다. 몇 사람이 들어있어요? 개인인 개업에는 몇 사람 들있냐고. 그러니까는 뭐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몇 사람? 또 여러 사람이라 해보지 또. 몇 사람? 저 하이드 사람 하지 말고 또 맨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 이러면서 몇 사람? 개인은 두 사람이에요. 뭐 새로 생겼어요? 누가? 개인은 두 사람이잖아. 개인이 자연인이거든.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잖아요. 개인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 정확하게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랑 부직사의 개업이랑 이 두 사람이 개인인 개업이에요. 개인인 개업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개인인 개업 다른 말로 법인이 아닌 개업. 같은 말인 걸 알아두셔야 돼. 이런 말이 막 나와야 돼. 이런 말. 이 대화가 안 되죠 지금. 대화가 될 때까지 나와야 돼. 대화가 될 때까지 학원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학원 와야 돼요? 대화가 될 때까지. 물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자, 개인인 기업 다른 말로 뭐라고? 법인이 아닌 기업 이렇게. 아시겠죠? 자, 두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죠. 맞잖아. 세 사람이잖아. 여기 두 사람하고 여기 한 사람하고 세 사람 맞죠? 이 세 사람은 뭐라 불러? 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이라고 하든지. 기업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잖아. 지금 합쳐버리면 짬뽕 됐잖아. 지금 기업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이든지. 자, 여러분들이 개인은 뭐가 있어? 가족관계 등록부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있잖아. 그리고 주민등록표 있습니까? 여기에 기재가 된 성명, 이게 뭐예요?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된 성명을 뭡니까 그거는? 별명이에요? 실명이잖아. 그거 실명 아닙니까 여러분? 실명 맞죠? 지금 가명이에요 전부. 실명 등록이에요. 성명이 나타난 인장. 그러니까 실명 등록해라 이 말이지. 이 자연인들은 실명 등록해야 돼요.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성명. 가명 안 된다. 가명 안 되고 별명 안 되고. 또 얘기했잖아. 집에서 부르는 애칭. 집에서 뭐라 부른다고? 불러. 얘기해. 집에서 뭐라 불러요? 이쁜이? 수업 안 해. 자, 이쁜이 그렇게 했죠.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뚱도 있고, 그죠? 자기야도 있고, 여러 있겠지. 하여튼, 그거는 안 된다고. 이쁜이 안 된다. 자, 다 잊어버렸네, 씨.
가로하고 세로하고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7mm 이상 30mm 이내 되죠? 이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말이야.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모양이나 재질은 규정이 없어요. 어떤 모양 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어떤 타원 동그라미, 별표 상관없다. 별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별표 해가지고 별표 모양 가로 세로만 딱 맞추면 되잖아. 별표 딱 별표 찍어주고. 자, 여기 조심하셔야 돼. 7cm 아닙니다. 30cm 아니야. 30cm 도장 내가 봤어요. 30cm 도장이 있더라. 이게 오후에 산책하러 가는데 30cm 도장이 거기 여기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 여기 빨간색으로 도장집 앞에 있더라 보니까 여기. 자, 하여튼 7mm, 30mm 크기란 규정. 자, 절차는 절차는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한다 이 말이겠죠. 자, 이게 자연인이에요. 자, 그다음에 법인이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인장입니까? 법인의 인장이라는 사실이죠. 상업 등기 규칙 이건 안 바꿉니다. 법인의 인장 여기를 뭘로 바꿉니까? 이 법인의 인장을 법인 대표자의 인장으로 바꿔요.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 법인인 개업은 법인의 도장을 등록하는 게, 법인 도장 있죠. 법인 인감 도장 있죠. 그래서 법인의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거지. 절차가 인감 증명서 있죠. 제출하는 것으로서 가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법인의 인감 증명서를 떼주면 되네. 그럼 크기는 없어요. 크기에 대한 규정 없어. 크기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규정에 따라 있는 크기가 있겠죠. 여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요거에 따라 신고한 법인 도장이니까. 법인 도장, 법인 인감 도장.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떻게 할 거냐. 분사무소는 첫 번째가 이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떼주면 되겠네. 근데 좀 번거롭다. 이거는 법인이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한 건 하려면은 서울 가가지고 도장 갖고 와서 찍고 다시 갖다 줘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누가 보증합니까? 법인 대표자가 보증. 대표자가. 이 자리에 법인이 보증하는 하면 틀렸어요. 그리고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해야 한다면 이거는 없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한다면. 이것만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법인 대표자입니다. 예, 여기 주의를 주의하셔야 돼. 문제 나오면. 자, 그래서 인장에 관한 내용이다. 136페이지 인장 등록 의미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개업 및 소속이라고 돼 있네. 이 사람들이 인장 등록 의무자가 되겠네. 그죠? 세 번째 줄 인장 등록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인장 등록 주체라고 해서 개업 및 소속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가로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포함 요거 기억합니다. 전자 등록이 된다 그 뜻이겠지.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포함 인장 등록. 자, 등록할 인장 해가지고 개인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개인, 자연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세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적어놨죠. 부칙상의 개업.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개인인 개업. 그죠? 법인이 아닌 개업.
거기다가 및 이 소속이 들어갔잖아요. 그래 돼버리니까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 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또는 그 밑 그 옆에 주민등록표 있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이게 뭐라고요? 실명이라고요. 그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라고. 자, 밑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라잖아요. 대표자 아닙니다. 법인의 인장. 자, 분사무소는 어떻게 해? 첫 번째 줄에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밑에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그걸 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서 인장의 등록 시기네. 언제까지 등록하느냐? 첫 번째 줄 끝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게 원칙이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 등록한다. 옆에 전자문서에 등록 포함이라 되어 있고 전자등록 된다고 했죠. 자, 예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 박스 안에 들어있죠. 개설등록 신청 시 아니면 고용신고 시 함께 할 수 있다. 보통 이제 개업은 개설등록 신청 시 함께 할 수 있고 소속은 고용신고 시 함께 하겠죠. 등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라고 지금 적어놨죠. 자, 인장 변경을 보세요. 변경일로부터 며칠입니까? 7일이네.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마찬가지 전자문서에 한 등록 포함이네. 기억하고 전자등록 된다 말이겠죠. 자, 위반 시 오른쪽에 제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했다. 미사용 이 말이겠죠. 그러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인데 구체적으로 몇 월? 3월짜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했죠. 마찬가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인데 이거 몇 월입니까? 3월입니다. 마찬가지 변경 등록을 안 해도 똑같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140페이지 휴폐업이네. 휴폐업도 보통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휴폐업 제5절. 자, 휴폐업인데 뭐 어렵지 않죠. 네. 휴업이 뭐예요? 휴업이 쉬는 거 맞아. 이때 쉬는 거 하시면 돼. 잘못이 아닌 거 하지 말고 또. 휴업 뭐라고요? 쉬는 거. 폐업은요? 문 닫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폐업 관련해가지고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신고 의무인데 다른 것도 다 신고합니까? 뭐 이전 신고도 하고 다 신고하죠. 근데 얘는 조심해야 돼요. 신고인데 무슨 신고냐 하니까 결론적으로 사전 신고입니까? 네. 미리 신고해야 돼요. 이 휴폐업 관련해가지고는요. 미리 신고 이 말은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거지. 사전 신고 조심하셔야 돼.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3개월 초과 휴업이네. 그죠? 첫 번째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자, 여기서 3개월 중요하죠. 3개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초과예요. 초과. 그러면 3월은 잘 알겠는데 3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틀린 거예요. 3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한다는 건 틀린 지문이라고. 3월 이상이면 3월이 포함되죠. 근데 조문에 3월 초과면 3월 포함이 안 됩니다. 3월까지는 신고 안 합니다. 3월까지 놀고 싶다. 그냥 3개월 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쉬면 되고 3개월 하루 놀고 싶다. 3개월 하고도 그냥 하루 놀고 싶다. 그럼 신고하러 가야 돼요. 3월 초과입니다. 초과. 조심하셔야 되고. 모든 휴업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래 나왔으면 틀린 거예요. 모든 휴업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초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요거랑 같은 게 있어요. 개설 등록을 했고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돼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3월 초과 업무 개시 안 하니까.
두 번째,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겠죠. 세 번째,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한 업무에 대한 재개 신고를 하는 거지, 휴업 신고 안 한 업무 재개는 신고 안 하죠. 맞죠? 자, 네 번째, 기간 변경. 기간을 좀 변경하고 싶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하겠죠. 이 하고자 하는 요거를 한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할이에요. 할 경우. 할 경우. 3월 초과 휴업할 경우, 폐업할 경우, 할 경우 맞는 거죠? 근데 뭐라 나왔어? 틀리게? 한 나왔어요. 한 경우 하면 틀렸어. 한 거는 힘이 한 거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나올 수도 있어. 그만큼 사전 신고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미리 신고했네, 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하고 폐업. 요 3월 초과 휴업하고 폐업은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을. 휴업하고 폐업을 일단 일 안 할 거죠. 그러면 후폐업 신고서가 있어요. 서식은 한 개로 돼 있고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제목이 네 가지가 돼 있어. 체크하게 돼 있어요. 신고서에다가 일 안 할 거죠. 일 안 할 거니까 등록증 갖다 줘야 된다. 원본, 사본 어떤 거? 원본. 원본이다. 자, 나는 사본 갖다 주고 싶다. 안 됩니다. 항상 원본 갖다. 원본. 자, 원본을 갖다 줘야 됩니까? 원본을 등록관청에 갖다 줘야 되네. 그러면 가야 됩니까? 직접?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이다. 전자신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휴폐업은 전자신고 안 된다고. 이거 갖다 줘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재개하고 기간 변경은 신고서만 제출해요. 신고서만 제출해요. 등록증은 이미 어디 가 있으니까? 등록증은 이미 등록관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고? 방문해도 되고 전자 문서한 신고도 가능하다. 방문, 전자 다 된다 보시면 돼요. 요걸 기억하세요. 요거. 그러면 이 재개 신고를 받았잖아요. 등록관청이.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처음에 반납받았죠. 이거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 즉시 반환.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즉시 반환. 웬만하면 다 지체 없이죠. 근데 여기만 즉시예요. 즉시가 빨라, 지체 없이가 빨라. 잠깐만 시간 끌지 마. 지체 없이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바로 주는 거고. 즉시는요? 바로 주는 거. 여기서 즉시는 어떻게 주는 거냐니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거고. 지체 없이는요? 옆자리에 주는 거. 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즉시는 어떻게 즉시는 이렇게 주는 거고, 지체 없이는 이렇게. 자, 하여튼 즉시가 빨라요. 에이? 지체 없이는 조금 지체 없이 준다 이 말이고, 즉시는 바로 주는.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 반납받은 등록증 어떻게 반환? 즉시 반환. 여기요 다른 게 다 지체 없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헷갈려. 즉시 반환. 빨리 받아서 빨리 벽에 걸고 빨리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휴업 기간입니까? 휴업 기간도 물어봐요. 원칙이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어. 휴업 기간은 몇 개월? 조심하셔야 돼. 이 몇 개월? 3개월 초과 휴업 되잖아. 이게 휴업이 3개월 초과 안 됩니까? 3개월 초과 휴업을 하려면 신고하고 휴업하면 되잖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냐고. 몇 개월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3개월 초과해가지고 6개월까지 그냥 신고하고 놀면 되잖아. 근데 원칙적으로는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거.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금 사정이 있다. 자, 예외적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어떤 거냐니까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질병이 났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질병. 몸은 다 아프다. 몸은 지금 다 아프단 말이야 지금. 몸은 다 아프고. 그러니까 요양 가야 돼요. 요양병원. 에이? 자,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취학, 학교.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것이 임신하고 출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라 되어 있는데 이에 준하는 부득이. 등록관청에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있잖아요. 6개월 초과 휴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없었을 때 요양, 입영, 취약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없었을 때인데 요양, 입영, 취약에 한한다. OX. 틀렸죠, 그죠? 뭐 때문에? 기타 부득이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부득이 있다고. 그 사유가. 그 집은 틀린 집은 나왔어요. 자,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내니까는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6월 초과 휴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6개월 초과 휴업했다. 어떻게 돼? 된다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6개월 초과 휴업하면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상치. 안기법은 임겸육. 임겸육이 알잖아요. 임겸육이. 임겸육이 알죠? 임겸육, 6. 들어봤죠? 임겸육이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기사. 버스기사. 기사 임겸육이가 뭐 했어? 속이게 손금을 3회를 봐줬다 이런 말이잖아요. 스토리가. 기사 임겸육이가 속이게 손금을 3회 봐줬다고. 일단은 네, 이렇게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는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를 듣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자, 휴폐업 재개 신고 안 했대.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신고해야 됐잖아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휴 들어봤죠? 휴 이게 손자반 휴 너무 맛있어가지고 휴 마지막에 이거 100만 이하 중에서 20만 원짜리예요. 하나밖에 없잖아. 20만 원짜리. 들으니까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자, 그래서 휴폐업까지. 밀줄 한번 꺼볼게요. 141페이지. 이 사전 신고라고 적혀 있죠. 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이네.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 싶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옆에 폐업 나오네. 폐업을 하고 싶다.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하래요? 등록증을 첨부하래잖아요. 일을 안 할 거니까. 등록증을 갖다 줘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무슨 신고만 가능해? 무슨 신고만 가능해? 방문 신고만 가능하지. 방문 신고만 가능하니까 그 밑에 지금 뭐라 돼 있어?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이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 같은 말이잖아.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요.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신고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신고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신고를 안 했네. 위반했네. 그러면 100만 이하에서 얼마라고? 20만 원 방금 했죠. 20만 원.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휴업은 원칙적으로 몇 월 초과할 수 없어?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래 질병적으로 안 되고 정확하게 요양해야 돼요. 요양하든지 그다음에 입영하든지 그다음에 취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자, 임신 출산 그다음에 뭐 그것 기타 부득이라 보시면 돼.
그러면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는 뜻이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갔어. 분사무소의 경우라고 적어놨는데, 분사무소는요, 이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폐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사무소하고 주된 사무소하고 관계없이 분사무소별로 이렇게 휴폐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재개신고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는 휴업 신고를 한 후 업무를 재개하고 싶다. 그러면 재개신고 해야 됩니다. 재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돼 있냐? 전자문서에 한 신고도 가능? 무슨 말이에요? 방문 안 해도 된다. 야, 전자문서에 한 신고도 가능?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방문도 된다고. 좀 그렇죠? 아니, 야, 그런 식으로 의미를 받아들이네. 방문 안 해도 된다.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 이것도 가능? 그러면 저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안 가도 된다. 하여튼 좀 깜짝 놀랄만한 대답이 많이 나와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와요. 자, 사람이란 참 알 수가 없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 여기 즉시 반환, 즉시 반환. 되겠죠? 자, 폐업 신고 후 업무 재개. 이건 뭐야? 됐고. 자, 그 다음에 기간 변경 신고. 기간을 변경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변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겠네. 자, 여기도 나왔네. 대답 잘하세요. 전자문서에 한 신고도 가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문도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한두 번 하니까 되겠네 이제. 자, 오른쪽 위반 시 제재. 위반했네. 그럼 재개 신고 안 했다. 기간 변경 신고 안 했다. 마찬가지 100만 여기서 얼마? 20이에요. 20.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까? 네 번째 줄. 앞에서 얘기했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월 초가 휴업했네.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상대적 등록 취소. 자, 그 밑에 뭐 휴폐업 신고 일원화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들어간 규정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중개업 휴폐업 신고는 등록관청에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휴폐업 신고는 이제 세무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 가가지고 보세요. 거의 0제 18조에 보면은 여기 조문안에 첫 번째 조에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서, 사업자 신고겠지 이거를.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 신고하려는 경우에 휴폐업 신고서에다가 거기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네, 그지?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휴폐업 신고할 때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낸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에 통보. 그러니까 등록관청에다가도 이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랑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말이겠지. 송부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사항을 보시면 세무서장이 마찬가지 휴폐업 신고서를 받았잖아요. 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받았으면 등록관청에다가 송부를 한 경우에 휴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네. 그럼 같이 할 수도 이 말이에요. 세무서에다가 같이 하고 그다음에 등록관청에다가 같이 하고 그럼 서로 송부를 해주면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중개 업무상의
의무 148페이지인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